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과 금전자원 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 기준으로서 시간과 용돈과 같은 생활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생활자원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탐색한다라는 이 성취의 기준을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요. 생활 자원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스스로 이제 탐색하고 알아보는 것, 동시에 그로 인해 합리적인 관리의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들, 과정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학습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으로 뭐냐면 시간과 용돈 관리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과정을 이해하고 자원의 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 과정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건데 디지털 기기를 선택을 하여 이걸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해 봄으로 인해서 자원을 관리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적용이 가능하도록 활용해 보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강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로 어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자원 중에는 크게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시간 자원과 그리고 금전적 자원, 용돈 자원이에요. 학생들 관점에서는. 실제로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시간 자원에 관련하여서 천재 교과서에 지금 보시는 내용들 왼쪽에 있는 것은 합리적인 생활 자원 관리 안에서 시간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보자. 시간 자원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교학사 책에서도 보면 시간 자원의 특성, 자원의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왼쪽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내용들을 보시면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한번 시간 자원을 한번 관리를 해보기, 요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계획하고 실제로 실천해보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시간 자원의 특성을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조금 더 학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시간 자원은 첫 번째 누구나 모두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 주어지고 1년 365일이 주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성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라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간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 즉 개인의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개인의 관리 능력에 따라 결과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시간의 자원을 인적 자원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인적 자원과 비인적 자원으로 우리가 자원을 구분해 봤었는데, 시간은 왜 인적 자원이냐 하면 이 시간을 관리하는 주체가 개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자원의 특성은 비저장성입니다. 나중에 사용하려고 시간을 모아두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저장하거나 보존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축적할 수가 없다는 특성 때문에 물적 자원으로부터는 구분될 수 있는 거죠. 물적 자원은 축적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속성, 불가역성입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흐릅니다. 개인의 의지나 상관없이, 예,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 흘러가겠죠. 또 동시에 네 번째로 시간을 쓸 때는, 그러니까 시간 자체 목적보다는 뭐 기술을 활용한다던가, 돈을 쓴다던가, 또는 에너지를 써야 된다던가 할 때, 즉 다른 자원이 사용될 때 반드시 시간 자원이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기술을 발휘하고자 할 때, 돈을 쓰고자 한다라도 시간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원 관리에는 시간이 반드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중심적으로 놓고 자원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이로 인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네 가지는 시간 자원의 아주 핵심적인 자원이죠. 유한하고 비저장성이고 그리고 연속성이 있고 다른 것을 쓸 때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통합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또 보면 결합성. 시간은 에너지나 화폐 등 다른 자원과 앞에 결합하여 사용이 되고 상호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즉, DIY, 지금 예를 들어 보자면 이거는 시간과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서 화폐 자원, 돈을 더 쓸 것을 내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자원을 쓸 것을 교환하여, 즉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자원을 고려해서 시간을 배분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시간은 우리가 뭐 1분, 1초, 1시간, 그리고 시간도 표준 시간 대비 우리는 어느 시간을 중심으로 몇 시라는 것이 좀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은 표준화된 단위로 측정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즉 시간은 양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시간을 아낀다던가 15분을 아낀다던가 하는 것들도 양적 측정이 가능하다. 즉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 자원의 특성을 활용하여 우리가 실제로 시간을 쓰게 되는데 특히나 생활 시간에 있어서 내가 생활을 하면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사용이 되는 시간을 크게 좀 분류를 해보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생활 시간의 유형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필수 생활 시간, 의무 생활 시간, 여가 생활, 여가 시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필수 생활 시간은 개인이 꼭 사용을 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면, 식사 등 개인의 유지를 위한 시간, 생리적으로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수 생활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생리적인 생활 시간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기초적인 생활 시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수면을 해야 되고, 식사와 휴식, 그리고 의료, 이렇게 쉬는 건강 관리의 시간이 있죠. 그거 이외에도, 씻는다던가, 목욕한다던가, 배변 활동을 한다던가, 개인의 위생과 외모 관리와 관련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생활, 영위와 가장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초 생활 시간, 즉 필수 생활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의무 생활 시간이에요. 즉 수입과 관련되는 노동, 그리고 가사와 관련된 노동, 학생들은 학습하는 의무적인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노동, 수입 노동과 관련되는 시간, 즉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시간인 거죠. 수입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으로는 근무 시간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를 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는 통근 시간, 그리고 근무 중에 하는 휴식 시간, 식사 시간, 이런 것들도 수입 노동 시간에 들어가고, 가사 노동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정에서 직장 일을 아니, 가사노동, 가정에서 직장 일을 할 경우, 그러니까 위치가 가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직장 일을 하는 수입 노동 시간 안에 들어가고, 부업 노동 시간, 이런 것들도 다 수입 노동 시간 안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가사 노동 시간은 가족 구성원의 복지에 기여하는 가계 생산 노동,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즉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거 역시 생산 활동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계 생산 노동도 생산 활동으로 간주를 함으로 인해서 그로부터 발생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가사 노동에는 자녀 양육 시간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육아를 제외한 의식주 활동, 가정관리 활동만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 시간을 가사 노동 시간은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학습 시간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중에 특히나 자녀, 네, 우리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간이 반드시겠죠. 이들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이 학생들에게는 학습 시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학생들에게 학습 시간은 성인은 사실은 필수 생활 시간과 의무 생활 시간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인이 노동 시간과 같은 의무 생활 시간을 반드시 의무적인 특성으로 활용을 한다면 학생들은 학습 시간이 상당히 의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학교에서 보내는 활동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련되는 학교 외 활동에도 쓰는 시간,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것은 필수 생활 시간은 생활 시간, 기초 생활 시간을 의미하고 의무 생활 시간은 노동 시간, 가사 노동 시간 또는 학습 시간과 같은 의무 활동을 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활 시간에서 필수 생활 시간, 의무 생활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생활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생활 시간을 제외한 남는 시간이 되는데 사회 및 문화 생활에 사용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크게는 우리가 생활 시간은 생리적인 생활 시간인 필수 생활 시간, 의무 생활 시간, 여가 시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생활의 관리를 위해 생활 시간의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의 안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간 자원의 관리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 자원의 관리라는 것은 즉 개인이나 가족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 유형의 생활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시간의 관리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하는가를 통제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즉,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나의 행동, 그리고 행동을 어디서, 어떻게, 왜 하는가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순서를 정하고 이해를 조화롭게 시간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시간을 더 많이 투여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의 관리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생활 시간을 계획하고 시간을 실행하는, 즉 사용하고 사용한 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 하단에 교학사에 있는 책에 그 교학사 책에서도 보시면 시간 관리랑 목표에 맞게 생활 시간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활 시간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라는 것을 시간 관리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고, 시간의 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목표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이죠. 그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일을 계획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을 관리할 때,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배분할 때, 즉, 계획할 때는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선순위라 함은 일이 긴급하고 중요한 정도를 고려하여 차례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선순위를 나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자원을 관리를 할 때, 생활 시간을, 즉, 계획을 할 때 몇 가지 고려해 봐야 하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과 효과입니다. 생활 시간 어떻게 쓸지를 계획할 때, 효율, 즉, 능률은 우리가 능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능률을 높인다는 것은 시간 관리에서 효율성, 즉 efficiency를 관리한다는 건데 시간의 투입량을 적게 하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이 효율, 즉 능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을 투입을 해가지고 내가 효과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 빨리 시간을 처리한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 효율뿐만 아니라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효과성 자체, effectiveness 자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 내가 무슨 일을 달성을 할 때 시간을 많이 투여하더라도 최대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에 따르다면 얼마나 빨리 하는가가 중요한가, 즉 효율성을 생각하자면 빨리 하는 거, 끝내는 거. 그런데 최대 효과 측면에서 보자면 시간을 좀 들였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 이런 효과를 더 고민을 하고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 두 가지의 어떤 딜레마가 놓입니다. 사실은 시간 관리는 효율성과 효과성 두 개가 다 강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서는 효과성, 즉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최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성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는 점이 최근의 시간 관리에 있어서 중요받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성과 긴급성인데요. 앞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계획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잠깐 있었죠.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되게 중요한데 심지어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역이라고 하자면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 표에서 중요성도 높고 긴급성도 높은 영역은 제1유형, 즉 필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위급한 일, 내일 시험을 봐요. 그럼 시험 전날이면 이거는 긴급하죠.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일이다. 학생들에게는 필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필수의 영역. 위급하거나 다급한 문제, 마감에 쫓기는 프로젝트, 시험 전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문제는 가장 먼저 시간을 투입을 하고 많은 시간을 배분을 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중요성은 높으나 긴급하진 않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방심합니다. 오히려 중요하지만 긴급하게 막 요구가 되는 경우 있어요. 불시 방문한다던가, 막 당장 급하게 해야 된다던가, 그렇지 또 막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활동이라던가, 이런 일들은 중요한 건 아닌데 본질적으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로 우리가 간주가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제2유형, 즉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리더십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3유형은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하게 요구만 되는 압박 수준이 높은 거죠. 이거는 속임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영역으로 놓고 보자면 훨씬 더 제2유형을 우리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의 안배에 있어서는. 네 번째 유형은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배분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시간의 낭비가 되는 것이니 지나쳐 TV 시청,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거, 인터넷 서핑을 중독적으로 한다던가 수다와 같은 어떤 비생산적 활동 결과물을 낳는다던가 하는 사유형은 시간의 안배에서는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성과 긴급성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중요하고 긴급한 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고 긴급한 것보다는 중요성을 시간 관리에서는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사용의 배분을 높이고 따라서 중요한 목표, 결과를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또 생활 시간을 계획할 때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은 파레토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파레토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20%의 시간대가 있었는데 그 20% 시간 동안 성과, 즉 시간을 투여해서 나타난 성과의 80%는 20% 시간 쓴 그 시간에 다 해결이 되더라라는 결과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기업에서도 어, 목표를 설정할 때 예를 들면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매출 순위 상위 20%에 들어가는 소비자가 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정확하게 파레토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도 이 20% VIP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 80% 소비자를 잃더라도 전체 성과의 80%, 매출의 80%니 굉장히 중요한 소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간을 쓸 때도 핵심적인 소수의 시간들, 여기에 효율성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면 이렇게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즉 20% 집중력이 높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높은 시간, 20%의 시간이 시간대로 얘기하자면 사람들마다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왜 최근에 한참 많이 했던 뭐 미라클 챌린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 챌린지 이런 것들 있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오전 시간이 나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일 수 있는 거죠. 즉, 최적의 시간, 전성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프라임 타임은 하루 중에 가장 생산적인 시간을 의미하는데 요때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가장 개인에게 있어서 효과적인 시간인데 모두에게 다 효과적인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최적의 시간 20%를 찾아서 우리가 파레토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 시간에 80%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파킨슨의 법칙인데요.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정 있을 때보다 시간 압박이 있을 때, 마감 시간 있을 때, 이럴 때 훨씬 더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 시간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감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을 계획할 때 지금 3, 4, 5번까지 얘기를 하면 6번, 7번에 대해서는 시간을 쓰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로그, 즉 시간의 일지를 어, 작성하는 거예요. 30분마다 보통은 뭐 무슨 일을 했는지 솔직하게 근데 아주 뭐 세세하게 쓴다기보다는 중요한 일들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일지를 나중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과거 시간의 사용을 검토해서 향후에 시간 관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일곱 번째 행동 목록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해 보는 건데 이거는 향후 미래 시간 계획을 위해서 내가 미리 목록을 작성을 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시간 분배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여 성취가 되면 항목을 삭제해 보는 것들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음, 2024년도 초등 임용고시에 시험 문제에 우리 생활자원의 관리 부분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같이 풀어볼게요. 실과에서 로봇에 관련된 내용 하나, 그리고 나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네. 시험 문제를 한번 보면 첫 번째 학습 목표가 시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교수학습 그 과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수 학습을 활동으로는 먼저 동기를 유발시키고 학습 내용 확인 및 과제를 인식시킨다.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이제 학습 방법을 어, 접근하고 있는데 시간의 특성을 먼저 알아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모둠별로 토의를 하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시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천을 위해서 하루에 시간 계획표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일이 있고 세 번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나의 하루 시간 계획표를 작성을 한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시간 관리를 한번 해보고 이 관리 계획을 평가를 하는데 이 계획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의 정리 그리고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디귿은 가의 디귿. 네. 첫 번째. 네. 실, 어, 요 부분입니다. 여기요. 네. 요거. 우리가 지금 보니까 가정생활에서 시간관리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공개 수업 전에 사전회의 협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다. 수면이나 식사 시간은 대체로 잘 관리되지만 공부 시간이 많고, 운동과 취미생활 사용하는 시간은 다소 적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한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면과 식사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네. 수면과 식사 시간에 해당하는 생활 시간의 용어를 쓰고 요거죠. 1번. 그리고 2번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포함하여 리을에 들어갈 교수 학습 활동 내용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을,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듣지 않았다면, 몰랐다면, 이 문제는 사실 풀기가 어려웠을 거고, 기존의 내용보다도 조금 더 깊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네. 그래서 했었죠. 그쵸? 생활시간, 용어, 먼저는, 네, 첫 번째는 필수적 생활시간이죠. 수면과 식사 시간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에서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잖아요. 첫 번째는 중요도, 하나는 긴급성. 중요도와 긴급성을 포함을 해서 요 중요도와 긴급성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했고 교수 학습 활동 내용을 쓰시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뭐 예를 들자면 중요도와 긴급성 기준으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게 먼저 이제 설명을 할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실 우선순위라는 힌트는 그 다음 그 여기에서 있었죠. 적용 방안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그다음에 계획표를 작성하는 거니까 목록을 작성하고 계획표 작성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었던 거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시간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은 우리가 자원 관리의 과정과 흡사합니다.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이 자원의 투입, 그리고 자원을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산출물, 결과물이 있고, 산출물,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 관리 중에 대표적인 자원인 시간 관리의 과정도 처음에 투입, 즉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과정은 시간을 계획하고 실행시키는 요 두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죠. 실제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종의 과정이 있고 산출물이 있으면 시간의 자원을 목표 설정하고 이 실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산출물이 있을 거고 이에 산출물에 대한 피드백, 즉 평가 과정이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절차에 우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목표를 첫 번째는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 설정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리고 목표, 역할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산출 단계에서 시간 관리의 평가, 즉 효과성을 평가하는 이때 기준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에 따라서 이게 잘 도달이 됐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평가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준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핵심은 사실은 시간 관리를 계획하고 실행을 시키는 건데, 보통 우리는 시간 관리의 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먼 미래의 계획 같은 것도 시작이 될 수 있고, 다시 연 단위로 구분해서 계획을 할 수도 있고, 그 연 단위가 월 단위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 좀 범위가 큰 계획도 세울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일일 계획을 세우고 오늘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뭐 주간 단위의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조금 더 작은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적절한 시간 관리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weekly planning, 즉 주간 단위 계획, 주간 계획은 중요한 목표나 역할, 앞서 얘기했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중요한 목표나 역할들을 주요 시간대에 먼저 배치합니다. 주요 시간대에, 즉, 내가 아까 효과성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프라임 타임에 배치를 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주간에 계획을 하고, 그리고 일일 계획, 데일리 플래닝을 하는데, 할 일을 먼저 순서를 세워요. 할 일의 목록을 작성을 하고, 그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순서를 세우는 것은 목록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갔죠. 순서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순서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걔는 언제 실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 활동 요소의 중요한 소요 시간,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까지도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은 일일 계획에서 더 세세한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할 일을 목록 세우는 것보다 순서를 세우는 것까지 순서보다도 정확하게 시간을 얼마나 쓸지를 안배를 하는 거죠. 즉 스케줄을 단계를 거쳐서 시간을 계획하고 실행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시간을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책에서도 목표 세우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나면 반성과 평가입니다. 즉, 시간을 사용하고 나면 산출물이 있는데 시간 관리에 따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했는가의 정도가 곧 산출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기준이 이때 이제 이후에 이제 평가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평가의 기준으로 쓰고 시간 사용에 대한 기록물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하고 목표 달성이 내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미래 행동을 조정합니다. 즉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는지 혹은 다른 행동을 줄여서 그 시간을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 등등
미래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또다시 시간 관리 자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책에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첫 번째 보시면 목표를 세우고, 네. 첫 번째는 목표 설정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고려해봐라. 중요한, 뭐 요일에는 중요한 어떤 스케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할 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주 단위의 생활 계획도 세웁니다. 그리고 할 일과 시간을 조금,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번째를 보시면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1, 2, 3순위를 세우고, 평일에 뭘 해야 되는지, 휴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실행이 잘 됐는가 평가는 시간 사용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고 평가를 기준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각각을 다시 평가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목표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웠는가? 계획한 대로 실천했나? 아니면 그를 통해서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기준, 목표, 계획에 대한 평가가 있고, 다음 반영을 위한 피드백이 동시에 고려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를 할 때는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시간 관리 계획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스케줄을 정하는 거,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반드시 시간 관리 계획 이 단원에서는 포함이 된다. 마지막으로 용돈 관리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어, 시간 관리가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세운다는 거, 그리고 조금 더, 그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계획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가 또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용돈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내가 제 용돈 관리의 필요성도 알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용돈을 기입하면 얼마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책에서는 용돈 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나서 실천은 용돈 기입장 자체를 작성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책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음, 금전자원, 즉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용돈이 될 텐데 금전자원 관리 교육을 우리가 초등학생에게도 시키는 이유는 10살에서 14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경제적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나이가 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는 자원관리, 금전자원관리 교육도 반드시 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금전 자원을 계획할 때도 첫 번째는 장기적인 계획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전생활 주기에 거쳐서 얼마나 소득을 얻을 것이며 거기에 대한 지출이 얼마 있는지를 계획할 수도 있고, 그런데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단기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첫 번째는 경제 계획의 수립, 즉 예산서를 작성을 해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 수입이 얼마고 예상 지출이 얼마인지를 산출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기록하는 거예요. 구매를 얼마 했고 소비를 얼마 했는지 활동 내역을 기록하는 거. 그리고는 세 번째는 결산서예요. 즉 결과물을 기록을 할 때 그리고 남은 거 얼마 있는지 기록한 결과를 토대로 비교 검토하고 왜 그렇게 썼을까? 혹은 내가 더 썼느냐, 더 적게 썼느냐? 이런 거. 그를 통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평가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보는 이런 단계가 포함이 됩니다. 책을 통해서 한번 보면 용돈 자원을 관리를 할 때 첫 번째 계획은 여기에는 들어가는 내용이 예상 수입이에요. 처음부터 용돈의 기입장을 얼마 썼는지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는, 기록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수입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용돈을 내가 일주일 단위로 받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예상되는 수입이 있을 거고 예상 이 정도 지출할 것이라는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뭐 구매를 한다던가 저축을 한다던가 기타 사용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먼저 예상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를 실행하고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즉, 그때 발생한 수입, 지출, 그리고 남은 돈의 현황을 용돈 기입장에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과 대비, 내가 계획 대비 결과를 평가하고,
실천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도 평가하고, 마찬가지로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다짐, 방안 같은 것들 해볼 수 있도록 네, 쓰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자원 관리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계획하고 실행 기록시키고 그 다음에는 결과 평가. 결과 평가할 때는 계획 대비 결과 그리고 항목들에 대한 실천 평가를 같이 동시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책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시간과 용도는 생각보다 정확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훨씬 더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런 것들을 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실제로 시간 관리나 용돈 관리를 위해서, 즉 시간 관리라면 예를 들자면 스케줄러 같은 것들, 그렇죠? 거기에 써서 실제로 할 일을 했는지, 배분을 했는데 그만큼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이고, 용돈도 얼마나 썼는지, 지출이 얼마였고, 수입이 얼마여서 얼마가 남았고 하는 내용들을 쉽게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앱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쓸 때 써보게 하는 거, 그리고 결과를 우리가 어,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한 가지 여기서 좀 강조해야 할 점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주의점은 의심스러운 어떤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네, 특히나 학생들이기 때문에 공식 플랫폼 내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전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댓글의 수가 너무 적다던가 앱을 설치할 때 설치 횟수 자체가 적다던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앱은 사용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또 유료 앱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거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료의 안전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걸 실제로 실천해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요즘에는 많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